예, 반갑습니다. 서창고등학교 교장 임계수입니다. 서창고등학교를 사랑하시는 학부모님, 중3 학생을 둔 학부모님, 요즘 코로나로 정말 많이 지쳐 계시죠? 서창고등학교에서는 학부모님들을 위하여 서창고등학교를 소개할 입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취소하고 영상을 제작하여 학부모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21학년도 학교에서 행할 프로그램, 3년 후 24학년도 대학 진학과 관련된 내용들을 알차게 준비하여 본 영상에 담아보겠습니다. 여러 학부모님들께서 서창고등학교를 선택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면 하고 잘 활용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인사가 끝나고 홍보를 담당할 우리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정동환 선생님입니다. EBS 진로 관련 대표 강사를 하고 계시며 지금은 본교에서 진로 상담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기회이고 여러 학부모님들께 정말 좋은 내용으로 안내를 할 겁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 부디 서창고등학교 선택하는데 조금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서창고등학교의 진로교사 정동환입니다. 저희가 직접 뵙고 더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끝까지 하자 했는데 코로나가 이게 또 심각해지네요. 그래서 그러나 두고두고 볼 수 있는 우리 중학생들을 위해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서 서창고를 오세요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진로교사로서 저는 대한민국 교사지 서창고의 교사는 아니거든요. 물론 서창고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서창고 와라! 이런 얘기로 제 강의나 전체적인 교육을 폄하시키고 싶진 않고 고등학교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되냐 그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우리 아이한테 좋은지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잘 보고 결정하시는 데 도움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래희망 교육상평준화 제가 이제 호를 상향평준화로 쓰고 있습니다. 왜? 정보가 널리 이렇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하면 빵야 같이 해주시면서 합니다. 안 하면 제가 바로 끕니다 이거. 자, 내 안에 거인을 깨워라 빵야 했다 치고. 자, 서창고등 진로교사이고 혹시나 내용을 진학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싶으시면 오늘과 내일의 학교라고 네이버 밴드 치시면은 정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하시고 또 서창고에 이 영상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서창고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참고하실 때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다. 이 방송,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모르실 때 나만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요. 다 몰라요, 다. 그래서 뭘 모르는지를 좀 짚어드릴 것이고 두 번째가 후회하지 말자. 그래서 어떤 포인트로 후회하냐? 고등학교 퇴학한 순간에 3년 뒤에 무조건 후회를 합니다. 어딜 가든 그걸 제가 알려드릴 것이고 세 번째가 알면 즐길 수 있다. 뭘 알아야 되지? 마지막이 학통하라 해서 통하라예요. 통한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과 학생이 선생님끼리 그리고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통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릴 생각입니다. 자,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다. 자,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자, 2022 이제 우리 아이들이 들어왔을 때는 한 2024 되겠지만 흐름을 보세요. 흐름을. 자, 우리 아이들은 자, 정시 3회를 쓴다고 하지만 23% 그리고 수시가 그러면 23을 빼면 되겠죠. 거의 75%에 육박하는데 자, 정시는 우리 아이들께 아니에요. 정시는 우리 애들 가기 힘듭니다. 그럼 뭘 살려야 되냐? 수시를 살려야 되는데 선생님 왜 정시는 우리 게 아니에요? 자, 정시는 누가 가는 거냐면 자, 특목 자사 출신의 재수생들이 거의 다 가져가요. 그래서 그 애들용으로 가져가는 거지 현역에서는 힘들다. 물론 내가 공부 잘하니까 주변에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정시를 잘하는 학교도 있죠. 그곳에 가서 재수까지 한다 생각하면 저는 추천합니다. 재수 불사 저는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그러나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굳이?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 아까 수시 6회 중에 세 가지 포인트인데 교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신, 최저, 면접. 잘 기억하세요. 자, 교과 전형이 42.3% 제일 많아요. 내신으로 뽑은 뒤에 최저로 떨어뜨리고 면접으로 떨어뜨립니다. 즉 그러나 뭐가 안 되면 내신이 안 되면 기회조차 없다. 내신을 잘 맞는 곳. 물론 최저가 우리 학교가 서창과 조금 약하긴 해요. 근데 이건 어디지? 학생과 부모님이 집중해서 관리를 하면서 아이가 야자 시간 때 조금만 더 하게끔 다 잘할 필요도 없다는 거. 2과목. 많으면 3과목을 택해서 그것만 전략적으로 한다면 내신 받고 면접 받고 가기 쉽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종합전형 내신, 학생부, 자소서, 면접인데 우리 아이들이 들어오는 2024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가 없다. 그래서 학생부랑 면접인데 학생부를 학교에서 연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책자도 많이 보급하고 있어서 학생부가 매년 업그레이드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중에 최저가 된다면 내신이 좀 힘들더라도 논술, 글쓰기 능력을 갖춰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정시가 조금씩 늘고 있어요. 조금 늘고 있지만 여기 정시는 어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정시가 아니라 서울권에 도전하는 아이들에 대한 정시가 늘어나는데 현역들용이 아닙니다. 재수생용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종합전이 조금 줄어들죠. 그런데 교과가 늘고 있는데 즉 내신 자체의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다. 이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후회하지 말자. 어떤 걸 후회하냐 했을 때 자 보세요. 흐름들 다 필요 없고 자 우리 중학교 3학년 학부모님 보십시오. 자 16개 대학의 수능이 40% 이상이 되면서 오른 거지 그 외에 우리 애들이 가는 16개 대학 빼고는 정시가 그렇게 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또 하나 좋다. 국가에서 정시 늘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럼 우리 뭐냐라고 막 이렇게 항의할까봐 미리 중요한 거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역 균형 선발 10% 이상을 하는데 키포인트가 뭐다? 내신, 최저, 면접 교과 전형하고 똑같은 지역 균형 선발 전형을 10%나 확보하게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이용하셔야 돼요. 그럼 뭐가 중요하다? 따라합니다. 내신, 최저, 면접. 면접은 계속해서 말을 하는 수업을 하기 때문에 서창구가 아주 잘하는 편이고요. 최저가 약해. 최저 약해요. 약한데 그래서 뭐다? 이 부분은 전략적으로 오셔가지고 관리를 조금만 해주면 괜찮다. 근데 내신밖에 이렇게 많은 학생 수에 아시다시피 아이들의 학력이 높아지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학력이 되는 친구들, 자기 주도 학생 되는 친구들이 우리 학교에 와서 내신을 전략적으로 받고 최저를 받아내면 훨씬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혹시 최저가 안 될 거예요. 잘 어딜 가도. 그럼 뭐다? 내신과 면접만 갖고 갈 수 있는 데가 알고 있는 대로 스트대학교 있죠? 유니스트 그런 학교들 있고 또 어디가 있냐면 종합전형만으로 뽑는 학교가 교대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최저가 안 되더라도 우리 학교에서 내신을 가지고 교대와 스트대학교를 충분히 노려볼 만하기 때문에 상위권 부모님들 꼭 유념해 주시고 그리고 중위권 학생들도 내신 가지고만 사실 교과 전형으로 거의 다 가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최저 없이 내신이 좀 괜찮다면 넓게 갈 수 있는 학교도 제법 좋은 유리한 조건이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최저를 어떻게 맞출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릴 건데 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습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 애들 같은 경우에 75% 대 25%인데 만약에 구체적인 건 잘 몰라야 돼요. 키포인트만 자 따라합니다. 국어는 읽고 요약하고 느낌점 쓰기예요. 다시 한번 읽고 요약하고 느낌점 쓰기를 지금부터 하루에 많이 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한테 2개, 3개 지문만 지금부터 꾸준하게 읽고 요약해보고 느낌점 쓰기를 꾸준하게 하면 논술뿐만 아니라 국어도 충분히 된다. 근데 왜 문제가 되냐면 안 해요 애들이 국어를. 국어가 그냥 국어니까 우리나라 말인데 라고 생각했거든. 나중 가서 뭐다? 수능 전날 국어는 하면서 국어가 우수수수수 무너지는 게 국어의 특징. 그래서 국어가 또 1교시 시험 치잖아요. 수능날. 이거 딱 멘탈 흔들리는 순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국어는 쫄지 않기 게임인데 어떻게 하면 안 쪼냐? 안 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읽고 요약하고 느낌점 쓰기를 꾸준하게 하면 된다는 거. 그것만 딱 기억하셔서 꾸준하게 하는 거. 꾸준하게 했을 때 용돈을 주시면 괜찮습니다. 자 수학 같은 경우에는
자, 수학은 어떤 포인트냐면 이렇게 막 선택이 있는데 간단합니다. 포기하지 말자. 이것만 택해요. 포기하지 말자. 왜? 다 포기합니다. 제가 부끄러운 얘기인데 서창고 이렇게 애들 감독을 딱 가보면 모의고사 한 조금 다른 학교보다 조금 더 그랬더라고요. 어떤 포인트냐면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치면 15분 딱 지나면 한 5명, 한 2명, 한 4명 정도가 딱 남거든요. 우리 학교는 좀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5분 안에 다 전멸하고 한 2~3명만 치거든요. 이게 서창은 그래서 이게 아니에요. 심한 게 뭐냐면 고3 되는 순간 전국에 있는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수포자가 전국의 75%가 수학을 포기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키포인트가 뭐냐면 100 빼기 75는 25. 즉 100 빼기 한 70 정도 하면은 30%가 들어온다. 포기만 안 하면. 자, 포기를 안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기를 안 한다는 말은 4점짜리는 우리 애들이 푸는 문제가 아닙니다. 버리고 3점짜리 중에 여기 말하는 미적분 확률 통계에 나오는 것들은 우리 애들이 푸는 게 아니에요. 버리고 2점짜리 다 맞추고 3점짜리 중에 느낌이 오면 끝까지 버티기 게임. 근데 뭘 버텨야 된다? 따라합니다. 수학은 기출 문제를 잘 보시면 굉장히 3년 동안 내신하고 수학은 딱 2가지 내신하고 기출만 판다. 그것만 해도 제가 장담하는데 4, 3이 나와요. 4, 3 무조건 나와요. 왜? 다 포기하기 때문에 찍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용해서 수학은 포기하지 말자. 그리고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읽고 요약하고 느낀 점 쓰기를 꾸준하게 하면은 최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믿고 가시면 좋겠고, 영어 절대평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어휘, 구문, 듣기. 다시 한번 어휘, 그래서 단어, 구문 3줄 정도만, 3줄만 꾸준히 해도 뭐다? 1년 되면 그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3줄씩만 꾸준하게 하고 듣기, 자꾸 소리를 들어야 돼. 소리 듣고 익숙해지면 영어 자체도 충분히 3학년 때 한번 해볼만 하다. 그리고 한국사, 이거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즐겁게 하시면 그냥 다 만점 받습니다. 자, 사회와 과학이 있는데, 선생님 이거는 어떻게 해요? 했을 때 정리해드릴게요. 위생명 공학에 가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과학 2개를 택한다. 끝! 그러나 사회, 인문이나 사회, 경영 쪽 가고 싶은 친구들은 네 마음대로 택해라. 그래서 사회를 2개를 택하든, 사회 하나 과학을 택하든, 과학 2개를 택하든, 과학 2개도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딱 뭐만? 과학 쪽에 공대, 그리고 의생명에 가는 친구들만 이거 2개 다라고 인식하시면 되겠고, 제2외국어가 이제 흐름이 확 바뀌었습니다. 올해 일본어 숫자가 늘었거든요. 왜? 예전에는 아랍어가 압도적이었어요. 압도적으로. 왜? 상대평가했을 때는 아랍어를 아는 애들이 없는 거야. 밀기만, 찍기만 해도 4등급이 나오니까 아랍어를 그렇게 많이 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요. 본인이 조금 공부했던 게 있다면, 공부한 게 있다면 그 과목을 택했을 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등급받기 괜찮다. 얘는 어떻게 쓰이냐? 사회 과목 하나를 대체를 할 수도 있고 가산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해가지고 최저를 맞춰내시면 어디? 서창고에서 어마어마한 일이랍니다. 그래서 내신과 이게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알면 적을 수 있다. 자, 포인트. 수능 성적은 학생들의 수능 성적 가지고는 학교의 레벨을 정하는 거예요. 대학교의 레벨을. 근데 수능 성적이 턱없이 낮아요. 그래서 뭘 그럼 봐야 되느냐? 우리 애들이 점수를 제가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등급과 백분위를 보시는데 왜 여기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애들이 왜 여기 와야 되는지. 자, 등급과 백분위를 딱 봤는데 이런 거예요. 자, 나중에 우리 아이들 입학하고 어디 학교로 가든 상관없습니다. 어디 학교로 가든, 자, 우리 애들 백분위가 딱 나올 거예요. 이거는 어디 가든 다 똑같아요. 3월달에 시험 치고 4월달에 시험 성적이 나오는데, 백분위를 국수사, 국수과학의 백분위를 딱 찾으세요. 왜? 백분위는 이런 거예요. 1%부터 100%까지 전국에 있는 아이들을 순위를 매긴 거예요. 100%가 제일 잘한 거, 1%는 꼴찌. 그래서 이 97%면은 100명 중에 97등 했다는 거예요. 거의 90, 반올려가 98등 되겠네. 그래서 이 정도 학생은 어떻게 한다? 했을 때 퍼센테이지에 따라 우리나라는 특이한 게 학교의 레벨이 정해져 있어요. 왜? 퍼센테이지에 따라. 그래서 97% 정도 나오면은 이런 학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90% 정도가 나오면 이런 학교들, 83% 이런 학교들, 이거 하나 쭉 캡처하시면서 보셔놓으면 좋아요. 근데 이걸 보면 그래? 우리가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성적표를 보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하실 거예요. 엄청나죠, 우리 애들이. 그래서 뭐다? 수능 가지고는 우리 애들이 대학을 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등급으로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딱딱 찍으시면서 등급별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이렇게 나오면 좋지만 우리 애들의 등급은 현실은
2 시작할 수 있어요. 국어 2, 4, 7, 6 아니면 3, 4, 7, 6, 4, 5, 4, 5, 6, 4, 6, 4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도 한번 보고 갈게요. 보시면서 이런 등급들 살짝 넘길 때나 캡처해놓고 다시 보시면 됩니다. 이런 등급들 보시면서 4545 나오는 순간 인제대학교, 영남대학교 이런 학교들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받기 힘들다는 거. 왜? 안 하는 과목, 포기 과목들이 속출합니다. 그래서 포기를 안 하고 끝까지만 봐도 참 할만한데. 어쨌든 첫 번째 뭐냐, 수능 성적을 가지고는 대학의 레벨을 정하는 건데 우리 애들은 안 된다. 모의고사 역량이 많이 부족해 힘들어요. 그래서 치면 뭘 봐야 되냐, 내신인데 내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내신은 왜 중요하냐, 내신을 가지고 전형을 판을 짜는 거예요. 수시가 높다면 정시를 하면 되죠. 근데 우리 애들은 안 된대죠. 왜? 정시는 특목자사 출신 애들이 거의 다 가져가요. 수능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은 이런 것으로 대학을 못 가요. 75%나 되지만. 그러니까 얘들 여기에 목을 매는 거죠. 우리 애들이 덤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애들은 뭐다? 내신이 높다 했을 때 비교과는 학생부입니다. 우리 학교에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또 장점이 뭐냐면 그렇게 많은 프로그램 깔아주는데 하는 아이들은 한정적이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와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해낸다면, 왜? 다른 학교는 똑같은 활동에 다들 참여하는데 똑같은 활동에 좀 참여도가 하는 애들은 하고 얻어가는 애들 계속 얻어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비교과정으로 예스 하면은 최저만 된다면 학생부 종합에 서울권에 있는 학교를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그래서 지금도 1차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결과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쓰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애들한테 왜 정시보다 이게 좋냐면 학생부 100%를 쓸 때 한 2등급 정도는 돼야 서울권에 들어갈 수 있고 2.5 정도 돼야 지방의 수도권 대학을 가는데, 면접을 추가하는 순간 0.5 등급의 여유가 생기죠. 최저를 추가하는 순간 또 0.5 등급의 여유가 생기죠. 조금 점수가 낮아도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더 깊은 소식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는 순간 0.5 등급 여유가 또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종합전형 장점이 있어요. 최저를 잘 안 봐. 그러니까 내신 그리고 학생부 두 개 조합만 해도 4.5도 지방 국립대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내신 활동 플러스 최저가 된다면 이런 카드도 고르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카드를 어디에 갔을 때 많이 얻을 수 있냐를 생각하셔야지, 기존에 이 학교지라고 잘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판단하시면 아이한테 불이익을 합니다. 근데 어딜 가든 자기가 움직이면서 찾아가는 아이들은 어디서든 잘해요. 근데 훨씬 많은 걸 가져갈 수 있는 곳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가 그러면 이제 비교과 활동, 학생부 활동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흐름들 보세요. 현 중3들은 거의 다가 없어집니다. 아싸 하시는데 키포인트 잘 봐요. 이 현 고3 같은 경우는 검증 강화를 하고 현재 고1, 고2, 즉 예비 고2, 고3 같은 경우에는 학생 비장목이 축소가 되면서 소논문, 수상 경력, 자유 동아리를 제한합니다. 그리고는 속에서 개선을 하고 현재 우리 아이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중학교에 있는 학부모님들은 개인 봉사활동도 사라져요. 수상도 사라집니다. 독서도 위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도 사라져요. 여기서 질문, 엄청 중요한 질문. 우리 아이들은 소논문, 수상, 자유 동아리, 봉사, 독서, 또 뭐죠? 자기소개서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판단이 한나는 거예요. 안 중요하다고 해석을 거의 99%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거예요. 손을 댔다라는 거는 키포인트가 여기서 손을 댔다라는 건 여기서 뽑겠다는 거예요. 대학교에서. 그러면 따라합니다. 소논문 대신 과제 탐구를 하는 거예요. 소논문은 빼고 과제 탐구 역량에서 탐구를 많이 하는 학교들. 수상 사라집니다. 대신에 활동이 많아져요.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어디서 많이 하느냐. 그래서 학교를 프로그램들을 보시고 어디서 많은 활동들을 하느냐. 자유동아리 자체는 의미가 사라지고 창체동아리, 창체가 얼마나 많이 학업 역량 그리고 전공 적합도에 맞춰서 조직적으로 짜여져 있냐를 보시면 돼요. 조직적으로 짜여진 것들. 개인봉사 사라집니다. 그래서 학교 봉사 프로그램 게임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회가 잘 되어 있는 학교가 어딘지를 보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독서는 나는 사라지는데 어디로 다려간다? 교과 세트, 수업 시간에
모든 활동에 독서가 기반이 될 거예요. 기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자동목진,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창체라고 하거든요. 수업 외 시간 때 하는 것들 우리의 CA 시간이라고 우리 부모님들 비싼 세대인가? CA 반장 뽑고 놀았던 시간들 있죠. 그게 노는 시간이 아니라 독서를 기반으로 아이들이 진로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꿈들 그리고 좀 더 많은 인성, 교양 이런 걸 쌓는 시간에 독서가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없어진 거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 강의 몇 분이 들으실지 사실 모르겠어요. 사실 이거 저는 여러 곳에 정말 다양한 곳에 강의를 많이 하는데 찾아보시는 학부모님들은 정말 큰 거 얻어가시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되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기억해서 어디 학교를 가든 살려서 가자. 그리고 학교에 가서 꼭 그런 얘기를 하고 아이랑 같이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해놓으시면 상당히 유리한 고점을 가진다. 어디? 학생부에서. 그 플러스 내신 잘 받아서 합치면 정말 쉽게 갈 수 있어요. 지방에서 대학 가기가 지금 훨씬 좋아요. 왜? 근데 지방에서 뭐가 문제냐? 안 해. 서로 안 하니까 서로 하향 평준화돼 있고 서울은 전부 다 달라서 이렇게 하니까 전 이 극간에 조금만 올리자. 사양 평준화가 조금만 하면 지방도 살고 교육도 산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막 바뀌어 여러 가지가 여러 번 막 바뀌는데 캡처해 놓으시고 막 캡처해 놓거나 안 보실 거예요 아마. 네, 포인트는 정리해 드릴게요. 따릅니다. 수업 모든 거 수업에서 끝난다. 수업에서 자기 스스로 과제를 냈을 때 좀 더 하고 수업 끝난 뒤에 관련된 책을 읽어서 선생님과 얘기를 하면은 끝장난다. 거기서 끝난다. 독서 교육. 그래서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창책. 아까 말했던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이런 거 쉬는 시간, 노는 시간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거? 자기주도, 심화탐구, 독서를 연결시키는데 진로활동 위주로 좀 가면 좋다. 이건 조금 학업 역량 쪽으로 진로적으로 가면 좋겠다 하고 수업과 창체에서 인성, 즉 수업 중에 도와준다. 수업 중에 리더십이 있다. 수업 중에 힘든 아이를 도와준다. 그리고 어떤 거죠? 봉사활동 당연히 인성이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 중에 힘든 일에 있어서 학생이 활동을 한다. 뭘 한다. 즉 뭐다? 기회가 많아야 되겠죠. 봉사활동을 하는 중에 책을 하는데 책을 반납을 안 하네. 어떻게 해야 될까? 책 읽기를 너무 안 하네. 캠페인 어떻게 해야 될까를 통해서 인성과 국어 국문학과, 영어 영문학과 그리고 얘는 경영학과를 가고 싶다. 어떻게 하면 학교를 잘하지? 라고 학생회와 학교 수업과 참여가 잘 되는 그런 학교를 택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팁 하나 드리면 교육 계획서를 한번 좀 출력해서 보시는 거. 그래서 학교 알림이의 교육 계획서를 다운해서 한번 비교해 보셔서 프로그램이 어디가 맞냐, 어떤 게 유익하냐를 보시면 도움이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강의 핵심이니까 이런 거예요. 자, 따라할게요. 동기, 역할, 느끼고 배운 점, 그리고 변화. 네 가지 키워드 꼭 동기, 너 왜 했어? 왜 했어? 그리고 역할, 뭐 했어? 느끼고 배운 점. 그래서 뭘 느끼고 배웠는데?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니? 라는 것들을 꼭 A4 한 장에다가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3자대면이에요. 3자대면. 즉 학생과 교사와 부모님들이 같이 마주보자라는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뭐냐면 3자, 하자. 그래서 질문하자, 기록하자, 독서하자. 자, 다시 한 번 더. 기록하자, 질문하자, 독서하자. 3자를 하는 이유가 이런 식이에요. 3자를 하면서 너는 왜 했니? 그리고 뭐 했니? 뭘 느끼고 배웠니?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를 학생이 느껴야 돼요. 느껴놓으면 선생님한테 근데 정보를 줘야 돼요. 정보를 이렇게 줘서 선생님 하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주고 스탬프를 받고 그런 중에 얘가 이런 꿈이 있구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네. 그래서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왜? 질문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멍석을 까는 것도 한번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한 뒤에 2, 7, 12, 2, 7, 12 다시 2, 7, 12 꼭 기억하는데 고등학교 가서 2주에 한 번씩은 요 기록지를 들고 담임 선생님, 교과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질문해라, 상담받아라. 다시 한 번 더 2주에 한 번씩은 쫙 모아서 교과 선생님이나 진로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면서 질문해라, 상담받아라. 그럼 선생님이 보고 얘가 이런 꿈이 있었구나, 이만큼 노력하네 이렇게 하는구나 해서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정보를 싹 기반한 뒤에 7월과 12월달에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기록하는 시즌 이때 자기평가서를 내라고 합니다. 자기평가서 이때 대충 쓰면 안 돼요. 이때까지 바탕으로 본 학생은 이런 이유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했고 이런 걸 느끼고 배웠고 이런 변화의 성장을 거쳤다는 내용을 적어서
선생님한테 딱 제출하면서 선생님 이 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는 순간 우리 아이 학생부는 퍼펙트하게 된다는 거. 그 상태에서 내신 받고 욕심내서 최저하면은 어디든 통한다는 사실을 꼭 방송 통해서 기억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동하라 마무리합니다. 이거 하나 캡처해 놓으시고요. 학생들이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을 하면 좋은지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학업, 이거는 학업 관련, 전공 관련, 약간 인성 관련 이런 활동들이 있으니까 조금만 활동해라 라고 아이한테 이렇게 딜을 하세요. 요거 하면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더 해줄게 라고 하면서 애들이 움직이기에 힘을 줘야 돼요. 가만히 있는 애는 아무 동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든 움직이게끔 힘을 좀 주시는 역할이 우리 부모님과 우리 선생님 역할이다. 우리 애들은 그냥 있으려고 하거든요. 이 부분들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이제 시작한다. 궁금하게끔 해서 독서를 하는 거죠. 독서한 뒤에 방금 이렇게 좀 더 알기 위해서 학교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고 탐구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진로 선생님이나 진로 수업이나 좀 더 알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 커리어넷, 워크넷을 통해서 찾은 뒤에 좀 더 들어가 있는 독서들, 그리고 약간 대학생들이 읽는 독서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활동들을 해서 산출해내는 거죠. 캠페인도 하고 알려주고 변화를 시켜보려고. 그 다음에 포인트는 272 2주에 한 번씩 얘기하고 7월달 12월달에 기록하면은 학생부뿐만 아니라 내신도 된다. 내신도 되고 이런 흐름으로 공부에 재미를 붙이면 체조도 충분히 도전해 볼 만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요것도 하나 캡처해 놓으시고요. 자, 학교에 교과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교과 선택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부 자료거든요. 그래서 서창부가 저는 장점과 단점을 혼존한다 생각해요. 자율로 거의 다 풀어놨거든요. 저는 그렇게 했어요. 다 풀면 안 됩니다. 계열별로 전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해서 그게 아마 좀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왜? 다 풀어버리면 아이들이 내신을 정말 좋은 우리 학교의 기회가 내신인데 다 풀어버리면서 내신을 받을 수 있는 숫자 자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도 좋지도 않고 애들이 진로에 대해서 성숙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떻게 계열별로 구성을 하시는 쪽으로 해서 그런 식의 교과 논의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서 아마 이렇게 경상계열, 어문계열, 이공계열, 그리고 우리 애들에는 국어 및 외국어 계열, 예술계열 쪽으로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애들이 이제 택해서 어디? 종합전형에도 맞고 내신에도 맞고 수능이랑 연결성을 지어서 최저 공부하는 데도 도움되게끔 교육과정이 되어 있는 학교를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딱 캡쳐놓고 잘 보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자, 이거 하나 캡처 또 해놓으시고, 그래서 EBSI, 아까 기출은 EBSI 가면 무료로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리고 틀린 문제에 번호가 뜨는데 번호를 입력하면 최고의 강사님들이 와서 강의도 해줍니다. 그게 또 94일생이라고 치면 정도만 제가 또 나오긴 하거든요. 보시면 되고, 어디가 1600, 1615 전화 상담까지 있는데 전화 상담까지. 그래서 이런 거 잘 활용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카페인데 밴드입니다. 오늘과 내일 학교 꼭 들어오셔서 여러 다양한 자료 3년간 딱 붙어서 자료를 계속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웬만한 표현이 있지만 선생님들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학부모님이 되실 거기 때문에 먼저 아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을 탓하시면 안 되는 게, 선생님들은 교과 전문가예요. 교과 전문가. 근데 저는 이제 진로교사이기 때문에 영어 교사였지만 전체적으로 계속 보면서 진학에서 입시에서 진로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보는데, 선생님들은 교과 전문가예요. 교과에. 그러다 보니까 넓게 이렇게 보면서 전략 짜는 부분은 조금 약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학부모님이 그걸 보고 우리 애는 뭘 잘하는지, 그래서 어떤 구도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강의들을 자꾸 들으시면서 찾아가시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EBS나 어디가, 그리고 교육청 사이트, 그리고 진로진학 지원센터 이런 밴드 같은 것들을 가입해서 하시면 됩니다. EBS에 들어가면 이렇게 상담 받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어디가에 들어가면 또 상담 자료 같은 것들 많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서, 혼자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주머니들끼리 뭉쳐서 어디? 학교만 부족하다는 얘기보다 학교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지 자료를 모아서 정리해서 서로 공유해서 이런 거 우리가 도와야 된다, 잘되게 하자라고 같이 삼자.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같이 움직이면 참 좋겠다는 거. 그리고 오늘과 내일 지금 아마 19,500명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자료를 많이 받아가시면 좋겠다는 거 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 마무리합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면서 그랬어? 우리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독서 안 중요하다던데 라는 잘못된 걸 아셨을 건데,
아이랑 같이 하나하나 이 방송 같이 보시면서 알아가시면 좋겠다는 거. 후회하지 말자. 최저 카드. 그래서 최저만 따로 하지 마시고 학교 공부를 제대로 하면 충분히 올라간다. 그리고 즐길 수 있다. 우리 아이가 수능 공부를 잘하나, 내신을 잘하나, 학생부를 잘하나, 뭘 잘하는지를 가만히 보시고 어디에 갔을 때 내신을 잘 받고 학생부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플러스 최저까지 갈 수 있는지를 택하시면 되겠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 같아요. 학생이 말하게끔 움직이게끔 우리는 부모님은 밀어준다. 선생님도 밀어준다. 우리 애들이 거기서 성장하게, 우리 아이들이 이런 거인들의 업계 위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어주면 우리 애들이 통통 튀게, 그래서 확 튀게 크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면서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설명드리면 이제 진로와 진학에서 성장의 길을 찾다. 그래서 서착을 꼭 오시라 라는 얘기보다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 학교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하시고, 더 중요한 건 다 우리 아이들이에요. 우리 아이들. 그래서 어디 고등학교를 가든 오늘 말했던 것들 수능, 그리고 어떤 거요? 내신, 학생부. 근데 우리 애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내신과 학생부와 최저다. 이걸 꼭 기억하셔서 하시고, 혹시 서창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2월 말까지 2021년도 2월 말까지 유효한 전화, 왜 그 이후로는 제가 안 받을 수 있어요. 있으니까 전화하시고 오늘 강의에 대해서 후기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고, 학교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시면 학교에 있는 진로교사 저를 찾거나 교무부에 연락하거나 교장, 교원생한테 이렇게 문의를 하시면 친절히 안내 드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고 2021, 2024년 행복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